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오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됐고요. 일단은 강경화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북한에서 먼저 연기를 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북한이 뭔가 미국으로부터 불편한 낌새를 차고 선수를 쳤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고위급 회담이 이제 스케줄이 잡혔을 때부터 예. 저는 이야기한 것 중에 뉴욕 가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고위급 회담은 그냥 고위급 회담일 수가 없는 회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워킹그룹, 실무급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관해서 이제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따져 나가자 그런 제안을 해서 실무급 회담을 하자 그랬는데 네. 비건과 최선희도 못 맞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스케줄이 잡혀서 네. 지금 이번 만남이 왜서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였네요. 북한도 이번에는 미국의 불신을 받지 않을 정도의 뭔가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할 텐데 과연 무엇을 들고 올 수 있을지 저도 조금 걱정이 돼서 걱정된다는 말은 사실은 북한이 그렇게 내놓을 카드가 본인이 지금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르세나 12개 자정에 발표를 국무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온다고. 그래서 뭐 북한 쪽에서 사실 다 준비했다 중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스톱시켰겠죠. 그래서 뭐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가봐야 이게 더 얻을 것도 없고 얻을 것뿐만 아니라 못하다. 상황만 더 왜곡돼 어려워질 있고.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로 일단은 외교적인 수사로 일단은 미루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 쪽에서 그럼 미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듣고서 혹시나 뭔가 촉박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을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미 벌써 9월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네.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이 공이 완전히 이제 시간 싸움에서의 이 주도권은 미국이 잡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사실은요, 북한이 조금 착오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략적으로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차고요. 예, 전략적으로 조금 미스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중간 선거 때 트럼프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도 일단 이벤트가 필요할 거다. 고위급 회담이든 아니면 더 세게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할 거다. 네. 그러니 이건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유리하다. 버티고 있으면은 임박해질수록 중간 선거 임박해질수록 미국 측에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미루고 사실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판 확 뒤집어 가지고 시간 싸움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 문제를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다 당긴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을 좀 북한 쪽에 잘 이용했어야 되는데 잘 이용하지 못한 것 아니고 그냥 뻗당기면서 오히려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고위급 회담을 북측에서 먼저 연기 요청을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내심 웃고 있었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간 선거를 끝나거나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레멘더스 석세스라고 이제 아주 뭐 늘 나오는 그 선거 이겼다고 이야기하면서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서두르지 않겠다. 두 번째 제재를 풀려면 북한이 움직여야 된다. 세 번째 협상판은 내가 먼저 뒤집지는 않겠다. 세 가지가 핵심 코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 서두르지 않겠다. 뭐 이야기한 것과 그래서 제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는 지금 안 하는 것이 뭐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미사일 부분이고. 안 쏘고 있으니까. 네. 뭐 더 이상 좀 악화되지 않고 잘 될 거다. 그리고 이 제재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북한을 아프게 할 것이니까 뭐 계속 가는 것이 더 북한만 고통스러워지는 거다라는 걸 하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을 깨는 쪽인 모든
비난을 위험 부담을 부담을 안 받아야 해야 되니까 그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물밑에서 우리 협상은 계속 하고 있다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도 이번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하거나 해서 안 이걸 하죠. 완전히 판을 깨기면은 정말 그 부담을 다 독박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게 하긴 어려워서 시간만 지금 뒤로 미룬 상태고 미국으로서는 아마 그거 자체가 일단은 북한 자체는 스스로가 지금 제재 트랩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질 거니 우리한테 뭐 불편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시간은 않겠냐. 미국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첫 번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통해 지금 네. 이제 계속 압박하면서 사실 그 싸움은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제 규모였기 때문에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야말로 중국몽을 이루려 그러면 미국의 양해가 없이는 무긴 없이는 더 이상 클 수 없다는 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무역 갈등을 풀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좀 퇴로를 열어야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본인이 치명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무언가를 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깊숙이 이야기했다. 전화통화에서 네. 10월 1일이었나 11월 1일인가 깊숙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매우 흡족한 대화를 나눴다. 신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첫째, 중국이 다시금 좀 느슨해졌던 제재를 다시금 세게 목적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비건이 청와대에 왔을 때 우리 워킹그룹을 하자라고 이야기해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제재에 대해서 너무 빨리 나가는 것에서 일단은 이거를 좀 막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란에 대해서도 이제 핵 협정을 탈퇴하고 며칠 전부터 이제 원유 검수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핵 문제에 관해서 이란이 가지고 있던 그 우라늄 농축 시설 3분의 1을 쓰기로 했던 그것도 이제 그걸 왜 하냐? 난 그것도 용납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근원적으로 핵 위협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그렇게 다시 한번 유력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외곽에서 옥죄면서 지금 북한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좀 쉽게 풀려날 수 없는 제재의 트랩에 걸려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북미 대화로 다시 더 집중을 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은 뭔가 성과를 반드시 내야만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뭐가 도대체 있어야 북한이 뭘 줘야 되는지 미국이 뭘 줘야지 이게 열릴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FFBD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관해서 이제 내놔야 되죠. 검증 가능하려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북한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북한은 이거는 뭐 북한이 나빠서도 아니고 이 모든 국가는 이기적이고 어쨌든 본인에게 이익되게 뭔가를 행동해야 되는 거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북한을 뭐 굳이 더 싫어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합리적인 행위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100% 저거를 핵 비핵, 핵 물질, 핵 시설, 핵 무기 그걸 다 지금 다 공개해서 신고를 하는 거는 싫을 겁니다. 좌표 찍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 부분적으로 몇 개만 이제 부분적으로 신고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다 하라 그러면서 할 거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어느 정도 정보 파악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자칫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질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줄이거나 그것을 빼고 신고를 해버리면은 당장 미국에서는 이거 빼고 똑바로 안 신고를 됐구나. 했다, 거짓이었다라고 바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성에 대해 의심받음으로 해서 판이 신고를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신고하기도 싫을 겁니다. 중간에 어느 선인가를 맞춰야 되는데 북한으로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미국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풀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 좀 보시죠. 지금 어쨌든 미국과 북한은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고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 뭔가 경제 협력 부분에서 속도를 내고 있고 연내 답방도 어떻게 해서든 좀 해보겠다. 이런 지금의 상황 우리에게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연내 답방 문제. 저는 이 연내 답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를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먼저 답방이 연기될 수도 있다, 연기해야 된다 소리는 지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예. 저는 그 정도로 해석합니다. 굳이 늦게 오겠다는 것을 막 그래도 절대로 올해 와야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러지는 않고. 하기는 않을지라도 예. 그렇다고 해서 미리 먼저 우리 정부가 뭐 빨리 오라고 올해 내 약속인 거 왜 안 오냐, 뭐 무리해서라도 와라. 독촉하지는 않는. 하기는 어려운 예.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건이 왔을 경우 와서 우리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 그 논의할 수 있는 워킹 그룹을 예. 만들자라고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것이 이제 남북 관계 전반을 다 조율하기 위한 이제 협의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핵심은 뭐 누가 봐도 그는 경협에 관한 문제였던 네.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정부도 대단히 지금 좀 로키라 그럴까요? 조금 거기에 대한 좀 그 의지를 조금 내리고 천천히 가는 하고 것 있는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 그거는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우리만 갈 수도 없고 갔다가는 가뜩이나 이 한국 경제도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미국에 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의 그 재무부의 그 업무 행태는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엄격하죠, 아주. 네, 엄격하고 그래서 그냥 증거 있으면 확인해서 바로 그냥 그 제재 그냥 그 해버립니다. 지난번에 그 BDA 때 아시지 예. 않습니까? 9.19 공동성명 있을 때 9.19 하고 나서 몇 달 안 돼가지고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도 그때 일이 어떻냐면 내 막 수소문을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한편에서는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미국이 그 9.19 공동성명 되고 나서 미국이 그렇게 괜히 그렇게 노렸다가. 방해하려고 그랬다라는 이야기에 있어서 도대체 그때 육자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끌고 가서 합의까지 한 예. 건데 왜 저 사람들이 국무부가 뒤엎겠어? 나는 말이 안 돼서 사실은 꽤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다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하니까 결론이 이 9.19 공동성명 일주일 전에 이미 벌써 재무부에서는 그거 다 잡혀서 끝나가지고 미국 신문에 벌써 한 줄이 났던 상태였답니다. 애누리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있다가 그냥 그게 발표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의될지 재무부는 모르고 있는 거죠. 국무부에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해서니까 이거는 문제다. 바로 이제 그 제소해버린 거죠. 재무부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는 남북 관계 아무리 좋아져도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에서 문제가 되거나 유엔 제재 테두리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면은 바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나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 7명이 지금 방남 신청을 해왔거든요. 국제대회 참가가 목적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다른 목적도 있지 않을까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예. 꽤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사실은 이 인물은 외무성에서 유럽, 프랑스 뭐 참사도 하고 이태리도 있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아태평화위원회 이 조직이 통전부 산하 조직입니다. 예. 이게 외무성 조직이 아니라 통전부 조직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이종이라는 인물 김성애 같은 경우에 통전부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대남 전략실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두 사람이 오기 때문에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이 경기도 행사라는 게 있고요. 경기도 행사는 지금 경기도지사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네, 일이죠. 예. 그 도지사가 좀 정치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 여권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지금으로서는 그냥 경기도 행사로 네. 좀 분리해서 좀 정부의 중앙정부에서는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원래 14 기념 행사 때 네. 경기도 부지사가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합의를 하고 왔는데 예. 그 중에 합의 중에 하나가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아태 이번 행사 와달라 국제회의 대회에 와달라 합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 행사고 예. 뭐 그때 합의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옥류관 그 프랜차이즈도 하겠다 뭐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이야기도 서로 나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 보면 이 경기도와 관련된 데에는 경기도가 대북 협력 사업 예산이 꽤 많습니다. 서울보다 더 많거든요. 네. 많기 때문에 뭐 그것도 좀 눈독을 들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온 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